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자, 오늘도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직접 당뇨 사례자분을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심각하셨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한창 당뇨병이 심할 당시에는요, 병원 측으로부터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자, 과연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의 한 주택가. 올해 나이 68배 박영자 씨. 수십 년간 심한 당뇨병으로 인해 한때는 혼자 몸으로 움직이기조차 버거웠다는 그녀. 하지만 지금은 크고 작은 집안일까지 거뜬히 해낼 만큼 건강해졌다는데. 집안일 하시면서 불편한 상황 없으세요? 예, 그 전에는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못했지요. 하나도 못했지요. 일단 힘이 없어갖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 일을 하는 거는 하나 그런 게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급격히 악화된 당뇨병으로 급기야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는 그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신변 정리까지 했었다는데. 이제 운동도 못하고 걸어다니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갖다 주는 밥이나 먹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앨범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앨범 갖고 와. 그래서 다 빼서 그냥 가위로 다 오리고 요새 짐 싸려고 보니까 좀 나와서 그거 다 태버리고 그랬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가는데 사람이 가는데 애가 치다 보고 하다 보면은 사진이나 뭐 나오면은 이제 부모가 늙지 않고 병이로 갔다는 거, 고생만 하다 병이로 갔다는 그런 생각에서 마음이 아프게 않는다 해갖고 지가 있을 때 다 없애려고 그냥 했었어요. 지금이니까 그러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때 생각만 해도 지금은 눈시울이 뜨겨지니까. 그래서 생각을 않고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팔팔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힘겨운 당뇨병과의 싸움에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던 박영자 씨에게 지금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시작은 지난 2001년에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 완치 상태로 호전되면서 현재는 인슐린 펌프를 뗀 상태라고. 그럼 지금 현재 인슐린 펌프는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안 달았으니까 떼놨으니까 이제 주사를 안 차요. 그럼 언제 떼셨어요? 3년 몇 개월 됐을게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됐다고 그래야지. 그 떼어내신 후에 혈당치는 잘 유지가 되고 계세요? 예? 그때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피를 빼갖고 해보니까나, 이상 없대요. 그래서, 또 내일 또 해봐야 알지. 그리고, 이제 혼자 좋아갖고 그냥 하고서 또 한 3일 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리는 거 막 땡겨요.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걸 이제 허리 다쳐서 못해요. 못하니까는 그냥 걷는 거, 그거를 우주를 해요. 이제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되고요. 조금씩 되고, 또 허리가 그냥 생겨서 못 달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골목 달려나갈 수 있어요. 막은 못 달려도 이게 달려요. 그러고서 운동장에 이렇게 걷다가 더 웃긴 하고 혼자 오래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뛰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뛰어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 한 바퀴 시큰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는 그때로 해서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 지가 생각해도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거의 완치 상태인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펌프 치료 당시에도 무엇보다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박영자 씨. 고루고루 다 먹대. 아유, 배불러라. 그렇게만 먹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고루고루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리밥은 눈도 영양이 안 가고 소변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보리밥을 먹지 말고 잡곡밥을 먹고 싶으면 요것저것 좀 넣어서 먹되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먹은 것도 집 와서 먹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먹으니까 편안하고 뭐 좋더라고요, 몸도.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박영자 씨. 당뇨병의 완치로 얻게 된 현재 소박한 일상이 더없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데 다른 거는 없고 그냥 한 번 씩 바람 쐬서 친구들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손녀 손자들이 훌륭하게 공부해갖고 자기들 참 밥숟가락은 먹게 어디 가서 싸가지 없이 배웠다. 할머니 손이 컸다는데 싸가지 없다. 그런 소리 안 듣고 할머니 손이 컸다는데 참 잘 컸다. 저럴 수가 있나. 부럽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당뇨 치료를 그만뒀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전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요. 혈당치가 600 정도 수치까지 올라갔고요. 거기다 소화도 잘 안 된 데다가 다리 절단 진단까지 받았을 정도라면 꽤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다리 절단이니까 거기에 있는 혈관이나 또 저 신경까지 망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거죠.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네. 영양 섭취도 안 됐을 테니까. 네.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완치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이거 완치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환자는 이제 다리가 발을 절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 치료하는 의사들은. 그러나 이 환자는 지금 10년 됐는데 다리 절단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이 이제 높을 때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다리를 자른다고 진단받고 왔어요. 옛날처럼 인슐린 치료를. 그러니까 이게 점심시간에 360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360되고.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2주간 했더니 혈당치가 150씩 제일 높아요. 거의 정상화됐죠. 이렇게 정상화됐거든요. 다리 자르려고. 그런데 그래서 다른 병원들, 그러니까 다른 대학병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고 훌륭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한국 사람의 당뇨병으로서 다리를, 그러니까 골마서 오면 절단하고자 그러거든요. 절단을, 다리가 골마서 절단의 성공률이, 네. 절단을 하게 된 율이 65.4%, 58%, 6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60% 이상이, 다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장내 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쪽에 보면은 어떠냐면, 수술했다는 것이, 수술이 말이죠, 21%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 종류도, 다리를 전체를 자른 것이 아니라, 발가락 부분, 발가락 한두 개만 절단한 거 수술이니까 그 20%고, 100% 전부 다 이 긴 다리는 자르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잘랐죠. 이 환자도 다른 병에 다리 자르려고 그랬는데, 다리를 안 자르고 다 낫죠. 정말 다리 절단 위기에서 완치라고 하니까 그 인슐린 펌프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완치와 관련된 연구 결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보고한 건데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거 완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인슐린 치료하고. 이 초록색에 나는 걸 아무 치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펌프 떼고, 먹약도 안 먹고만 이 정상화 된 거죠. 그래서 완치된다는 걸 보고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보니까, 전체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초기부터 해서 아주 오래된 환자까지 포함하면은, 34%가 1년 후에 완치가 돼서 기계를 띄었어요. 이 환자도 다리 잘릴 정도로 나빴지만은, 다리도 완치가 되고, 안 자르고, 네. 인슐린 펌프도 안 달아도 혈당이 정상화됐죠. 지금 10년 지났는데. 예. 그래서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완치 안 되는 것은 완치 안 되는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면은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참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완치되는 의사도 있고 완치 안 되는 의사도 있으니까 네. 그걸 똑똑히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일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좀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환자를 나쁘게 만들고 환자를 그냥 뭐 표현 이상한 도탄을 빠뜨리게 하는 말이죠. 말기에 인슐린펌프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올바르지 않은 말이죠. 그 말 들으면 말기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초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리 잘릴 정도인데 완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논문에 나가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1년 이내 온 경우에는 68%가 완치가 됐어요. 근데 당뇨병 걸리고 2년, 5년 정도 먹약 먹고 구식 치료하다가 늦게 왔잖아요. 1년 후가 보면은 반 48%, 유연수의 3분의 1, 10년, 15년 되면은 1년으로 20%. 그러니까 일찍 인슐린펌프를 시작하면 할수록 낫는율이 많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 인슐린펌프처럼 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하면 할수록 완치되고 합병도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가지 당부 치료도 두 견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말기로 계속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초기부터 완치시키는 의사가 있다는 것도 똑똑히 아셔야죠. 네. 말기가 간다 합병증 만들어준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더 아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처럼 좀 심각한 경우에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좀 초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완치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저 데이터가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얘기죠. 이 완치 환자를 한번 보시죠. 이 환자는 당뇨병 걸리고 3일 만에 시작을 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인슐린량이 약 160단위까지 올라갔어요. 150단위. 혈당치가 450이 굉장히 높았죠. 혈당치가 거의 한 2, 3일 만에 정상이 됐어요. 100 정도. 평균. 근데 100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인슐린량은 150단위에서 굉장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어도 혈당치는 계속이에요. 자기 체장에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만큼 좀 그렇죠. 결국은 이게 20단위까지 그러니까 한 7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98 후에는 떨어뜨렸는데도 인슐린 공급 안 하는데도 혈당이 계속 정상화돼요. 네. 이 환자가 인슐린펌프 달기 전에는 평균이 450이었어요. 근데 인슐린펌프 떼고 나서 3개월 떼고 나서는 평균이 1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완치가 된 거죠. 그럼 이 환자가 정말 완치가 되느냐? 완치가 췌장 기능 회복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혈당치가 떨어졌죠. 당하에서 혈당치고 공복혈당 많이 정상화됐죠. 인슐린펌프를 떼고 나서 3개월 동안 완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또 인슐린 양량을 재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인슐린 재보니까 식전 식후가 요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난 다음에 똑같은 음식을 먹이고선 인슐린 양량을 봤더니 이 기초도 그러니까 공복도 이렇게 증가하고 인슐린 양이 식후도 한 10배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완전 정상인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얘는 그래서 군대에 다시 갔습니다. 정말 군대 갔어요. 네. 예. 그러면은 완치 이번에 미국 당뇨학회 보고한 자료를 보면요, 이 당뇨병이 얼마 동안 앓고 있다가 치료했느냐. 이게 1년 이내 온 경우에는요, 췌장 기능이 굉장히 빨리 회복하죠. 네. 7 정도 되면 거의 완치될 수 있으면 완치 정도 7 그 정도면 정상을 볼 수 있어요. 췌장 기능이. 그런데 10년 이상 된 사람 보십시오. 거의 잘 회복 안 하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다 오면은 인슐린펌프 치료하더라도 췌장 기능의 회복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말기에 온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이. 초기 때문에 완치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말기에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펌프는 초기 때 치료해서 완치되고 합병도 예방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췌장 기능 회복하는 거 보면 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체 환자 중에서 1년 이내 온 사람이 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이 말기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선 안 와서 그런 거죠. 그 말로 바꿔야 됩니다. 초기 또 오면은 합병증 없어지고 이산증 완치되는 환자 지금 보았잖아요. 합병증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환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요, 인슐린 펌프 치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병원으로 직접 가서 또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 치료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주입량이 정해지면 그냥 그 수치대로 눌러서 주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그 몸이 바뀌니까 당뇨병에 대해 이해도 시키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실험한다는 건 이상하지만은 다 데이터 되니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인슐린량이 많이 바뀌니까 다르니까 알아내고 훈련받고 당뇨병 의사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치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당뇨병 센터의 목표입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를 치료하게 하는 지식을 넣어주고 훈련을 시켜서 주치의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하겠죠. 네. 집에서도 결정된 대로 그걸 잘하게 됩니다. 네.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슐린 펌프에는요, 기초량과 식사량이 정해져 있어서 각기 다른 양으로 주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주입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몸의 췌장에 일하는 게 인슐린 분비가 두 가지 모두 두 가지 상태가 다른데 하나는 식사 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인슐린량을 분비합니다. 전체 분비량의 한 70% 이렇게 분비를 해요. 그때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식사 후에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이 20시간 공급돼요. 그거 한 30%. 그러니까 이걸 갖다 둘로 나눠서 식사 때 식사량이 들어가도록 췌장이 디자인돼 있고, 그다음에 안 먹고 있는 중간 기간에는 정상 췌장과 똑같이 아주 작은 양의 24시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식사량이 있고 기초량이 있는데 주입되는 방식이 자동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췌장이죠. 자,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마음껏 해주세요. 네.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착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 제한 없습니다. 99살 먹은 할아버지 달고 있고. 우리 교수님의 외할아버지도 아주 달고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또, 태어난 지 한 6개월 된 애도, 어머니가 봐주지만 좋고, 외국에 2달 된 애도 달고, 그 다음 5살, 3살, 2살, 6살, 7살, 10살, 나이 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당뇨병은 나이 제한 없이 오게 되는 거니까, 원인은 똑같으니까, 그걸 완치해야 되니까, 나이 제한 없이 어린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하실 수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또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당뇨병이 완치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물론 치료법을 잘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요. 환자 스스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도 완치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네. 그냥 치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당뇨병 관리하는 병은 관리하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우리 그걸 관리 의사라고 그러죠. 한쪽은 또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치료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관리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치료받고 싶습니까? 치료받고 싶겠죠. 그 치료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먹는 약이나 한부도만 인슐린 치료랑 달라서 치료시키는 치료거든요.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자가 완치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충분히 잘 먹고 그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충분히 잘 동화시키고, 어려운 말이지만 동화시켜 일단 정상하고, 또 근육을 발달시켜서 운동 잘하고, 네. 그걸 규칙적으로 하면은 췌장 회복해가지고, 아까 봤죠? 췌장 회복한 거 봤죠? 네. 그래가지고 인공췌장에 띄고선도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관리라는 게 혈당 안 오르는 걸 요만큼은 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당뇨 좋은 식구, 나쁜 식구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관리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치료 의사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정상과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저쪽 근본적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좀 한 이해가서요. 네. 그래서 여기 말처럼 관리 잘 하느냐, 네. 아니라 잘 치료하는 방법을 잘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당뇨센터에 입원한 사람들은 치료 의사를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충분히 습득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내니까 스스로 완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또 우리가 그걸 감시해주고 도와주고 전화로 도와주면 되니까. 네. 관리가 아닌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흔히들 알고 있는 관리라는 게 뭐 과도한 식이요법이나 뭐 엄청난 양의 운동 그런 게 그렇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걸로는 당뇨병이 치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일시적으로 혈당만 떨어뜨리지만은 몸은 네. 좋아지지 않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마음껏 드실 수도 있고 또 운동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안 해도 충분히 적당한 양을 하면 되는 거고, 정상인이 운동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지 정상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왜 그냥 인식펌프 달면은 정상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네. 인식펌프 다는 사람들 절대 아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또 우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당뇨병은 뭐 어려운 병도 아니고 완치 안 되는 병도 아니고 합병증이 틀림없이 꼭 와야 되는 병은 더욱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꼭 합병증 오는 방법을 채택하면 합병증 꼭 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치료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췌장을 회복시켜가지고선 합병증도 안 오고 완치시키는 방법을 환자가 선택하면은 완치가 되고 합병증 안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환자 보십시오. 다른 병은 다리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설사도 많이 났어요. 네. 다른 병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 그냥 붙어 있다고요. 10년 지났는데. 네. 당뇨병도 없어져가지고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인수펌프도 안 달기도 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11년 전에 이 환자가 다리를 자르겠다는 의사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다리를 자르고 그 치료를 했으면은 지금쯤에는 장애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애기도 잘 못 기르고 그 가정이 파괴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이랑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건강하게 완치도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11년 전에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좋은 치료를 했다고요. 우리나라 의사들 이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진솔된 진술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 잘 판단하셔서
합병증 많이 오고 눈 멀고 콧만 나빠져가지고 계속 나빠진 채 하면서 아주 우울해지고 집안도 다 망하는 그런 꼴 많이 보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올바른 치료법과 또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극복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이미 절반은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당뇨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좀 알찬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